울산 남구의 한 산업단지. 굵직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사이로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금형설비 회사인 진해기공은 최근 몇 달간 급변하고 있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인공지능 공정 최적화, 외국인 기술자 영입, 모든 게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언제나 오래된 것들을 먼저 밀어냈다. 김순자, 올해 신셋. 진해기공에서만 32년을 일했다. 고졸 출신, 자격증 하나 없지만 누구보다 기계를 잘 알고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불려가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순자 반장이라 불렀지만 인사기록에는 그저 기계정비공으로 적혀 있었다. 요즘 그녀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다. 새로운 젊은 관리자들, 특히 해외 유학파 출신의 한지훈 이사가 현장을 바꾸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경력은 존중하겠습니다만 데이터가 먼저입니다. 지훈의 말은 언제나 공손했지만 차가웠다. 기술팀도 이제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고 AI 센서가 이상 없다고 판단하면 인간의 감각은 무시되었다. 이게 미세하게 진동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소리가 달라졌어요. 순자는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팀의 서유나 대리는 표정 없이 고개를 저었다. AI가 이상 없다는데요. 감각보단 수치가 정확합니다. 며칠 후 순자의 예감은 현실이 됐다. 주조라인 3번설비에서 과열로 인한 자금 폭발이 발생했고 4천만 원 상당의 금형이 손상되었다. 더 큰 사고는 막았지만 손해는 컸다. 회사는 곧장 내부 점검에 들어갔고 관련된 현장 인력의 책임을 물었다. 경고 조치가 있었는데 무시했다더군요. 지훈은 냉정하게 말하며 몇 명의 중장년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지목했다. 순자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창고 물류정리팀으로 이동되었다. 한겨울의 창고는 냉장고처럼 차가웠고 금속 부품을 정리하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다. 그녀의 손끝엔 기름 대신 작은 상처들이 늘어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 걸지 않았고 그녀도 묵묵히 일을 했다. 퇴근길, 순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공장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 벽은 그녀가 신입이던 시절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던 곳이었다. 지금은 담벼락에 낙서조차 없고 CCTV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기계의 소리, 진동의 패턴, 이상 조짐을 메모한 기록들. 때로는 숫자 없이 딱딱, 웅웅 같은 의성어로 표현된 것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낙서라고 했지만 그녀에겐 수십 년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기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 소리, 그때랑 똑같았는데.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스마트라인 최적화로 인한 구조조정 안내. 대상자 명단에 김순자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퇴직 위로금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그 종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며칠 후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 순자는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가운데 한 손엔 출입증, 다른 손엔 수첩을 들고 있었다. 기계는 날 기억하겠지. 사람은 잊어도. 순자의 퇴직은 뉴스가 되지 않았다. 사무실은 곧 새로운 기술자들이 채웠고 서윤아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지훈 이사는 공정 최적화의 리더십으로 사내포상을 받았다. 그 무렵 울산 시내대로변, 순자는 오래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어깨는 무거웠고 손등엔 상처가 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계를 잊지 않았다. 철제 덩어리를 보면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눌러보며 재질을 짐작했고 폐선된 모터를 분해해보며 구조를 복귀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무명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녀도 다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트럭에 치일 뻔한 순간 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감쌌다.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자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 장면은 근처 카페 CCTV에 찍혔고 누군가 SNS에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폐지 줍는 여성, 아이를 구하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민 영웅. 댓글이 폭주했고 뉴스까지 다뤘다. 몇몇은 그녀를 알아봤다. 저분, 예전에 진해기공에 계시던 그분 아니야?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네. 뭔가 있어 보여. 바로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 대성중공업의 박민철 회장은 영상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순자, 아직도 기계 손 안 놨구나.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흐릿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김순자,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한 뒤 작은 자취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려있던 건 여전히 그 수첩. 하지만 이번엔 어떤 전화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김순자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대성중공업 인사팀입니다. 혹시 김순자 선생님 되시나요?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접니다만. 박민철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급한 기술 검토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보낸 이메일에는 회사 도장과 공식 서명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대성중공업, 국내 최대 조선기자재 업체. 진해기공보다 5배 이상 규모가 큰 곳. 그곳에서 자신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해 온 것이다. 며칠 후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순자는 처음으로 회장 직속 회의실에 들어갔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업복은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박민철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30년 전 제가 신입이던 시절 반장님이 교반기 기어박스를 고쳐주셨죠. 그때 못 배웠으면 지금 대성은 없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그냥 제 일 한 겁니다. 기억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박 회장은 곧장 문제를 설명했다. 최근 도입된 일본제 고속 주조 라인에서 특정 온도 구간에서 미세한 변형이 발생해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이미 수입 기술자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순자는 긴 말 없이 도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건 열팽창 개수가 다른 재질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설계 자체엔 문제없지만 윤활 유막이 일정 이상 얇아지면 소리부터 달라질 겁니다. 소리요? 기계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소리로 알려줍니다. 고장 직전에 나는 미세한 금소금. 그건 어떤 센서도 아직 못 잡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었던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 말에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죠. 서울에서 경남거제의 대성제 2공장까지 이동한 순자는 그곳에서 문제의 주조기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계에 다가가 귀를 대고 진동을 느꼈다. 정지하지 말고 계속 돌려보세요. 플로드로. 기계가 갱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스패너 하나를 집어들고 기계 측면의 열기를 손등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으로 파이프 연결부를 살짝 두드렸다. 들리죠? 텁텁하게 울리는 소리. 윤활 유막이 얇아지면서 내는 소리예요. 지금의 점도는 겨울철에 맞지 않아요. 윤활유를 계절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들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술팀장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스템상 문제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는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기준 내의 데이터만 분석하죠. 기준 밖의 이상은 사람만이 느낍니다. 그날 밤 대성중공업은 고속 라인을 일시 중단하고 순자의 제안대로 윤활유를 교체했다. 이틀 뒤 생산은 재개되었고 불량률은
8%에서 0.7%로 떨어졌다. 본사에선 즉시 긴급감리 보고서를 회람했고 그녀의 이름은 보고서 첫 줄에 등장했다. 김순자, 기술자문, 문제 해결자이자 감각의 장인. 한편 진해기공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주조라인 5호기에서 또다시 고장이 발생했다. 이번엔 감지 센서 오류로 금형과열이 일어났고 2차 화재 직전까지 갔다. 한지훈 이사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내고 노후 설비 탓이라 밝혔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순자 반장님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기계는 똑같은데 왜 이젠 문제만 터질까? 그런 와중에 기술팀장 서윤아는 뉴스 기사 한 편을 보게 되었다. 폐지 줍던 여성, 산업 현장 살리다, 김순자, 대성중공업 긴급자문.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했다. 윤아는 화면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마우스를 내려놓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다. 그녀의 귓가에는 언젠가 순자가 했던 말이 맴돌았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다만 사람이 귀를 막을 뿐이죠. 그날 밤 윤아는 노트북을 열고 짧은 메일을 썼다. 제목,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받는 사람, 김순자. 안녕하세요. 순자 선생님. 저는 진해기공 기술팀의 서윤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제가 선생님의 조언을 무시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기계의 진짜 소리를 듣는 법을요. 가능하시다면 선생님께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전송하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김순자는 서윤아에게서 온 메일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과의 말보다 눈에 들어온 건 다시 배우고 싶다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그저 미안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용기 있게 느껴졌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쓰지 않았다. 며칠이 흐른 뒤 대성중공업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서울역 근처의 찻집에서 윤아와 마주 앉았다. 카페는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정말.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야기해봐요. 왜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윤아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했던 기술은 정답이 있는 문제 같았어요. 정해진 공정, 수치, 공식.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계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선생님이 기계 소리를 듣고 진단하실 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기술은 공식으로 시작되지만 직관으로 완성돼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겉표지가 달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안쪽에는 빼곡한 필기들이 있었다. 날짜, 기계 이름, 증상, 그리고 특이한 의성어가 섞인 설명들. 이건 제가 20년 넘게 쓴 정비 일지예요. 전 컴퓨터는 못하지만 이건 제가 들은 기계의 말이에요. 사람마다 듣는 소리가 다르고 느끼는 감도 달라요. 그래서 수치는 참고일 뿐이에요. 윤아는 감탄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수첩을 바라보았다. 이걸 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어떤 건 실패한 기록이고 어떤 건 내가 미처 몰라서 놓친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순자는 수첩을 윤아에게 건네며 말했다. 복사해 가도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윤아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만의 수첩을 따로 써요. 보고 따라하는 기술은 오래 못 가요. 몸에 밴 기술만 남아요. 그날 이후 윤아는 퇴근 후마다 기계실에 남아 자신만의 수첩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계 소리조차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녀의 손끝과 귀는 예민해졌고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진해기공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에 들여온 스마트 공정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일부 데이터가 왜곡되어 품질 검수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외부 감사에서는 초기 설계와 매뉴얼 적용의 미세한 오차를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지훈 이사는 고심 끝에 회사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김순자 선생님을 외부 자문으로 다시 초빙하겠습니다. 감정적 판단이 아닌 기술적 판단입니다. 이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퇴직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건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고 어떤 이는 외부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는 한지훈의 제안을 수용했다. 며칠 후 진해기공 기술연구동의 한 회의실. 순자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조용한 직원이 아니라 기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초대된 손님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섰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차 퍼졌다. 그녀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이 말했다. 그 말은 과거의 오만을 반성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제가 없을 때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다시 배울 겁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저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주조라인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 센서별 오차 데이터를 다시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식은 아날로그였지만 누구보다 정확했다. 그녀를 지켜보던 유나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기계가 말하는 소리란 어떤 건가요? 순자는 손가락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진동음이 섞인 금속의 떨림 소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소리요. 불안할 때 기계는 마치 떨듯이 울어요. 불안정한 회전, 불균형한 압력, 그 모든 게 소리에 담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세요? 많이 들어보면 사람이 내는 한숨처럼 들려요.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첩에 적었다. 기계도 숨을 쉰다. 그 숨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다. 진해기공의 공장 내부는 다시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김순자가 복귀한 지 한 달, 그녀는 정규직도 아니고 조직도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주조 1라인과 5라인에서 불량률이 급감했고 정비 시간도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성과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조용히, 묵묵히,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기계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듣고 기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는 이에게는 답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서윤아는 출근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주조 라인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연구소보다 현장을 더 자주 찾았다. 동료들은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수첩은 이미 빼곡히 기계 소리, 진동주기, 오작동 기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선생님, 어제 제가 맡은 주조기에서 약간 두두두 소리가 났는데요. 센서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물었다. 어디서 났어요? 구동축 쪽이에요. 냉각 라인이에요? 구동축 근처였어요. 정밀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떨리는 느낌이. 손등으로 표면 열기 느껴봤어요? 네, 약간 미지근하다고 느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윤활유가 아직 충분히 돌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예요. 다음부턴 기계가 완전히 예열된 다음에 부하 걸어봐요. 아. 유나는 눈을 크게 뜨며 수첩에 적었다. 그녀는 이제 기술의 감각을 배우는 중이었다. 숫자와 그래프를 넘어선 기술. 손끝으로, 귀로, 심지어 직감으로 이해하는 기계의 언어. 그날 오후 진해기공엔 외부 감독관이 방문했다. 최근 회사가 정부의 산업기술 유지관리 우수기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실사를 받게 된 것이다. 감독관은 공정 데이터를 검토하고
품질 관리 절차를 확인한 후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 순자가 구형 유압 프레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기름으로 얼룩진 작업복, 그리고 조용한 눈빛. 감독관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정규 기술자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유나가 곁에서 설명했다. 외부 기술 자문이십니다. 주조라인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지금은 노후 설비 쪽 점검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뭔가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뒤 회사에는 예기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진해기공이 정부 선정 현장 기술 명장 초빙 인증 기업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과가 아닌 무형의 기술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인정이었다. 그 중심에는 김순자가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똑같이 출근했고 똑같이 정비를 했으며 똑같이 조용히 퇴근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주변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의 손끝, 눈길, 말투를 놓치지 않으려는 후배들이 줄지어 따라다녔다. 그 중엔 한지훈 이사도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현장을 돌며 수첩을 들고 조용히 메모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없는 기계실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장님, 그땐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다. 말했으면 들었을까요?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자격도 힘도 없었죠. 그래서 떠났어요.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군요.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지훈에게도 그녀의 수첩 사본 한 권이 전달되었다. 그건 아무 문서로도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진해기공의 어느 회의 자료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은 손끝에서 손끝으로 한 사람의 직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진해기공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공장 안쪽도 한기가 돌았지만 주조 일하인만큼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그 안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기계 앞을 지키는 김순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갈라진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손끝은 누구보다도 예민했다. 오래된 유압식 프레스, 누유가 작고 부품 수급도 어려운 구형 모델이었다. 다른 기술자들은 이 기계를 꺼리는 편이었지만 순자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 기계 앞에 섰다. 어느 날 신입 기술자 중 한 명인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올해 26세, 기계공학 전공 졸업 후 첫 직장이 이곳이었다. 데이터 분석엔 능숙했지만 실제 기계 앞에 서면 손이 떨리는 편이었다. 선생님, 이 기계 솔직히 너무 낡지 않았나요?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순자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말을 자주 해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요즘 설비는 자동화도 되고 소음도 적고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건 기계가 말을 덜 한다는 뜻이에요. 덜 말하면 고장도 조용히 옵니다. 민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 구형 프레스기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했다. 센서에는 이상이 없었고 소음도 평소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급히 기계를 멈췄다.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부품 연결축을 열어 직접 확인했다. 보세요. 여기에 머리카락만한 금이 가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일 정도지만 다음 주면 여기서 미세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결축이 비틀리겠죠. 그 말대로 부품을 바꾼 뒤 기계는
훨씬 부드럽게 작동했다.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며칠 내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그 일을 본 민재는 퇴근길에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진동 분석기로도 감지 안 되는 거잖아요. 순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철판 조각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 손톱으로 긁힌 흔적들이 있었다. 이건 그 기계의 지난번 문제 때 남은 부품이에요. 그때와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기계는 같은 방식으로 고장나요. 기계의 성격도, 기억도 사람처럼 반복돼요. 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기계의 감정을 생각했다. 기계도 역사가 있고, 반복된 습관이 있고, 심지어 고장의 리듬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기술부에서는 정비 기록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윤아가 중심이 되어 이끄는 프로젝트였고, 순자의 수첩도 디지털화 대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수첩은 복사해도 좋아요. 하지만 의미는 손으로 쓸 때 생기는 겁니다. 기계의 소리, 냄새, 진동을 느끼며 손으로 적을 때 기술은 몸에 남아요. 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디지털은 참고만 하고 직접 쓰는 수첩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기술부 전 직원은 매주 한 번 정비일지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 효율이 오르고 불량률도 꾸준히 감소하자 누구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사내 교육실에서는 현장 기술 전수 특강이 조용히 열렸다. 특별 강사는 물론 김순자. 그녀는 빔 프로젝터도 프레젠테이션도 없이 오래된 유압 밸브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건 20년 된 밸브입니다.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지만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새 기계를 배우는 것보다 낡은 기계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가 없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기술은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다. 그날 이후 진해기공 내부에는 작은 변화가 퍼졌다. 기계 앞에 오래 서는 사람들이 늘었고 손끝으로 부품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젊은 기술자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낡은 기술이 새로운 세대에게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김순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모두를 바꿔놓고 있었다. 봄이 가까워지며 진해기공 안에도 조금씩 따스한 기운이 돌았다. 기계의 금속 냄새와 먼지, 기름 냄새로 가득하던 작업장은 여전히 삭막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엔 어느새 묘한 여유와 집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순자의 자문 활동이 시작된 지 석 달.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기계 앞에 섰고 수많은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숫자나 공정 효율이 아니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하루는 최민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민재는 기계와 손으로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수첩을 작성했고 기계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기계 얘긴 지겨울 텐데. 아닙니다. 기계 얘기 속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더 인간적이죠. 고장나면 숨기지 않고 소리내고, 뜨거우면 식으려고 애쓰고, 기름이 없으면 버겁게 움직이고. 민재는 수첩에 그녀의 말을 조용히 적었다. 그날 오후, 기술연구소에서는 전사보고회가 열렸다. 회사 전체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향후 기술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윤아는 현장 기반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녀는 말미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결국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지훈 이사가 조용히 일어났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믿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김순자 자문활동의 정식화 및 기술 전수 시스템의 설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순자 선생님의 기술은 문서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 기술자들의 업무 정확도와 정비 시간 감소, 불량률 감소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개인에 머물게 해선 안 됩니다. 이사회의 반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공식 직함도 명예직도 거부했던 그녀의 성격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김순자는 이사회와의 면담에서 담담히 말했다. 정식 직함이나 명함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 시스템 안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아는 걸 정리하고 누군가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제 몫이겠죠. 그게 기계를 오래 만진 사람의 책임이니까요. 그렇게 김순자 기술기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주 한 번 현장 기술자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를 했다. 이 수업은 사내 방송으로도 생중계되었고 자료는 기술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었다. 이 강의를 보기 위해 다른 부서 직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참관 요청이 이어졌다. 그 중엔 과거 김순자가 몸담았던 대성중공업도 있었다. 진해기공이 뭘 하나 크게 시작했더군요. 기술을 정리하고 교육 콘텐츠로 만든다니 놀랍습니다. 대성의 박민철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술은 특허보다 오래가는 자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술은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시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 보존형 명장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기존의 명장 제도와 달리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이들을 선발해 그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기록하는 정책이었다. 진해기공은 당연히 김순자를 1호 후보로 추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은 산업기술보존 명장 후보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랐다. 회사에선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녀는 그 초청을 조용히 거절했다. 기계는 박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제 기술도 박수 대신 땀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 주 금요일, 교육실 한쪽 벽엔 한 장의 사진이 붙었다. 김순자가 낡은 밸브를 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계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진해기공 기술팀 일동. 그날 저녁,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손에 들려있는 건 여전히 그 수첩, 그리고 아직 아무 글도 쓰이지 않은 다음 페이지 한 장. 그녀는 그 빈 페이지를 가만히 쓸어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진해기공의 교육실은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김순자의 현장 기술 전수 시간이 되면 연구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 기사들까지 줄지어 앉았다. 심지어 여유가 되는 일부 관리직들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노트북 대신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이날의 주제는 공정 내 문제 감지와 대응. 하지만 그녀의 강의엔 언제나 예기치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교재 없습니다. 대신 각자 기계 한 대를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 있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는 인간처럼 말은 못해요.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진동, 열, 소리, 냄새. 그걸 무시하면 기계는 결국 무너져요. 순자의 말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기술자는 항상 처음 이상을 감지해야 해요. 완전히 고장난 다음에 고치는 건 수리공이고 기술자는 그 전에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나는 무언가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얼마 전 자신이 맡은 기계에서 느꼈던 미세한 떨림을 떠올렸다. 그 당시엔 수치상 이상이 없어 그대로 가동했지만 며칠 뒤 기계는 정지했고
부품 교체가 필요해졌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선생님, 사실 얼마 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직감이 있었는데도 데이터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결국 문제였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직감이 바로 기술의 씨앗이에요. 처음엔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죠. 하지만 계속해서 경험하면 그건 근거 있는 감각이 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한지훈 이사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외부 기술자들을 위한 워크숍도 가능하실까요? 외부요? 최근 중소기업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느냐고요. 특히 기술 세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들이 많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외부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니었다. 책임이 컸고 체계가 필요했다.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교육 대상은 단순히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다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어야 해요. 기술은 겸손한 사람만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진해기공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8개 도시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기술자들이 진해로 모였다. 그중엔 은퇴 직전의 60대 베테랑도 있었고 갓 졸업한 20대도 있었다. 첫날 모두가 교육실에 앉아 있을 때 순자는 강의실 앞에 나서며 말했다. 여러분의 이력서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기술 앞에선 모두 제자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칠판 대신 오래된 기계 부품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그 낡고 녹슨 부품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폐기된 기계에서 떼어낸 냉각 펌프입니다. 누군가는 쓸모없는 고철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수십 개의 교훈을 봅니다. 순자는 부품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술이란 완벽한 새 것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장난 것, 틀린 것, 실패한 것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 하나 말이 많지 않았지만 수업 후엔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질문했다. 이런 소리는 어떤 문제인가요? 이 부품 마모는 왜 이런 모양인가요? 하나하나의 질문에 순자는 오랜 시간을 들여 대답했다. 그날 밤 교육을 마친 순자는 혼자 남은 교육실에서 수첩을 펼쳤다. 그날의 모든 질문과 대답, 눈빛, 손동작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닌 태도다. 올바른 태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기술 전문지에서는 그녀를 조용한 명장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다. 명장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있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찾아왔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새로 입사한 엔지니어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첫 시간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시간은 당신이 맡아요. 저요? 기술은 받아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전할 차례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유나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기술은 단지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아니었다.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 모든 태도는 한 사람의 조용한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신입 엔지니어들을 위한 첫 교육날. 진해기공의 대형 교육실은 생소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양한 학교와 전공 출신의 젊은 기술자들이 각자의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직 기계에 손도 대기 전이지만 이미 자신만의 꿈과 방향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순자가 아니었다. 서유나였다. 처음 교탁 앞에 선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에 들고 있는 수첩은 낡고 얇았지만 그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지도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연구소의 서유나입니다. 여러분보다 몇 해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선배로서 오늘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저처럼 처음엔 기계를 숫자로 이해하려 할 겁니다. 데이터, 센서, 알고리즘. 그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오래 걸려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교탁 아래에서 낡은 부품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고장 원인을 놓쳤던 부품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하셨죠. 기계는 먼저 말한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났다. 유나는 부품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기술은 정답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계와 나 사이의 대화, 동료와 나 사이의 대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 그녀는 수업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그 수업은 조용히 끝났지만 교육실을 나서는 신입들의 눈빛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유나는 멋쩍게 웃었다. 선생님이 계셨으니까요. 아니요. 내가 있었던 건 당신이 용기 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서울에서 산업기술보존 명장 후보 심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후보들이 올라왔고 심사관들은 각자의 기록과 활동을 면밀히 검토했다. 김순자는 마지막까지 서울에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회사와 후배들의 권유로 조용히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새 옷도 배지도 없었고 늘 입던 작업복과 같은 스타일의 회색 재킷만 걸쳤다. 심사 장소에 들어선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회사 대표로서 정장을 입고 온 반면 그녀는 여전히 현장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빛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김순자 선생님, 지금까지 기술을 후배에게 전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가치는 무엇입니까? 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정직함입니다. 기계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고장을 숨기거나 귀찮다고 넘기거나 느낀 이상을 무시하는 순간 기술은 멀어집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다. 그 정직함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고장난 기계에서요. 기계는 고장나면 끝까지 정직합니다. 숨기지 않거든요. 그걸 자꾸 무시하면 결국 사람만 다칩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엔 이론도 장식도 없었지만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순자, 대한민국 산업기술보존 명장 제1호 선정. 회사 전체가 들썩였지만 정작 그녀는 담담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 제안까지 이어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기술은 조용할수록 깊어집니다. 전 지금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명장의 이름은 이미 전국으로 퍼져 있었다. 기술학교에서는 그녀의 강의가 교보제로 채택되었고 중소기업협회에서는 그녀를 모델로 한 현장 기술자 정신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그 무렵 진해기공의 한 창고 구석, 오래된 기계 하나가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폐기하려 했지만 유나가 막았다. 이건 선생님의 첫 기계예요. 그냥 없애기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그 기계를 기술교육실 한쪽 벽에 세워두고 그 옆에 작은 명패를 달았다. 기술은 고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태어난 믿음이다. 그날 오후 김순자는 그 기계 앞에 잠시 섰다. 손으로 낡은 프레임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전히 같은 냄새네.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나는 이렇게 적었다. 기술은 남지 않는다. 사람만 남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끝엔 기술이 담겨 있다. 진해기공의 기술교육실 벽면에는
이제 낡은 기계가 하나 더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철제 구조물이 아니었다. 세대를 잇는 상징이었고 김순자의 30년 세월이 압축된 산증인이었다. 그 기계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서 있었다. 신입 기술자들은 수업 전 그 앞에 서서 손으로 프레임을 만져보고 눈을 감고 상상했다. 이 기계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 어떤 날 처음으로 고장이 났을까? 어느 날 오후 서윤아는 교육실에서 김순자와 단둘이 앉아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혹시 지금까지 정리한 기술 노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못해. 글도 잘 못 쓰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시는 걸 받아 적는 걸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 기록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건 나 혼자 쓴 책이 아니야. 내가 만난 모든 기계, 동료들, 실수, 배움이 들어가야 해. 그리고 당신 이름도 같이 올려야 해.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지 공동 저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순자는 그 책을 통해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전하고 싶었다. 며칠 후 회사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서울에 있는 한 전문기술 고등학교에서 온 것이었다. 담당 교사는 김순자의 강의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감동을 받아 현장 견학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기술자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책 속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회사 측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날이 되자 학생 30명이 진해기공을 찾았다. 그들은 보호안경과 안전모를 쓰고 설비동을 돌며 교육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김순자는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일부러 화려한 설명 없이 낡은 기계 앞에 섰다. 이 기계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멈추면 수천 개의 부품이 멈춥니다. 기술자는 그 침묵을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정말 그렇게 기계가 말을 하나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만 소리로 말할 뿐이지. 이상한 진동, 새로운 열기, 예기치 않은 냄새. 그런 것들을 다 느껴야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야. 다른 학생이 또 물었다. 선생님처럼 되려면 뭘 제일 먼저 배워야 해요? 순자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대답했다. 적는 것부터 시작해. 손으로 쓰고,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그걸 꾸준히 하면 언젠가 기계가 내게 먼저 말을 걸 거야. 그날 학생들은 돌아가기 전 각자 한 장의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끝내 닿지 않는다. 며칠 후 기술교육실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찾아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 그는 진해기공 초대 기술부장이었고 현재는 은퇴 후 산업기술진흥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순자 씨 이야기, 업계 전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술인력 세미나에서 강연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은 전해보겠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셔서요. 그날 저녁 유나는 김순자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전국 세미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계세요.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 소리, 철강의 진동, 기름 타는 냄새. 그녀의 삶 전체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요구할게. 네. 그날 당신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따라갈게. 유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교육실의 공기 속에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세대의 전환이 아닌 세대의 연속이었다. 전설이 아닌 실천,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서 이어지는 기술의 불씨. 그리고 그 불씨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불씨였고, 존중의 불씨였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한 불씨였다. 전국 기술인력 세미나의 개회식이 열린 날, 서울 코엑스 대강당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수백 명의 기술자, 연구자, 공정관리자들이 각자의 명찰을 달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상 위의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술의 미래는 사람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개막 연설을 맡은 사람은 서윤아였다. 그녀는 연단에 오르기 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한 번 더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숫자보다 많은 손글씨, 기계음의 표현, 실수의 기록, 그리고 작은 감탄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연설은 짧고 담백했다. 저는 기술을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삶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숫자는 기계의 상태를 말하지만 마음은 그 기계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저는 그 의미를 한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바뀌고 김순자가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회색 재킷, 단정한 셔츠, 그리고 손에 든 작은 수첩. 박수 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기계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청중의 시선은 하나로 모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계는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복구를 성공하면 기뻐하기도 하죠. 그녀는 수첩을 펼치며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친 기계의 기록입니다. 수치 하나 없이 소리와 느낌만 적혀 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엔 센서보다 제 귀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청중 중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기술은 위대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손끝에서 다음 사람의 손끝으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도 언젠가는 잊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일 손에 들고 있을 공구, 기계, 노트, 거기엔 제가 드린 마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엔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천천히 박수가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동의의 박수였다.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감이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순자는 조용히 진해로 돌아왔다. 진해 기공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묵직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술전승센터 개설 협력 제안서, 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원.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열어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와 민재, 그리고 몇몇 후배들을 불러 작은 모임을 열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해야 할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수첩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 다 넘기려고 해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그건 아직. 기술은 기록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내가 쥐고 있으면 멈춥니다. 당신들이 쥐면 흘러갑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장에서 낡은 수첩 한 무더기를 꺼냈다. 몇 권은 테이프로 붙여진 페이지가 있었고 몇 권은 기름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으며 말했다. 이건 내 실수의 기록입니다. 이건 내가 배운 순간이고 이건 내가 울었던 날. 민재는 말없이 손을 뻗어 한 권을 집었다.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기술이란 기계보다 오래가는 것이라는 걸.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손끝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걸. 며칠 후 진해기공 안에 작은 방 하나가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름은 기술기억실. 벽면에는 김순자의 수첩 일부가 전시되었고
교육 영상과 실습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방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기술은 기억되고 기억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김순자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강단에 서기보다 질문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기계를 바라보며 후배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느 날 유나가 물었다. 선생님, 후회되는 날은 없으셨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더 많이 남기지 못한 게 아쉬울 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기술은 늘 내일을 향해 있으니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수첩은 여전히 빼곡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태어난 기술은 이제 수백 명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된 기계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한 사람의 침묵이었다.